요번에는 그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죠. 그러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요번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참 이런 일들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중국의 그 국의대사로 제3기 국의대사로 선정되신 레이중이, 중국 이름으로 레이중이 선생의 관상동맥경화 치료 요결,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분의 치료법이 상당히 전통의학을 선호하고, 우리 전통의학에서 참 양방에서는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전통의학으로 치료하는데 아주 일가를 이룬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전공은 서의입니다. 서의. 웨스턴 닥터죠. 서의인데 30인가 31살에 동양의학을 공부해서 우리 중의사를 획득해갖고 중의사로 활동하면서 양의를 곁들이면서 같이 치료를 하는 아주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그 의사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양한방을 결합한 치료 방법으로 중국의 제3기 국의대사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치료 요결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도 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동안 제가 임상에서 느껴온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생이시면 참 일제가 중국에서 막 활개를 치던 그런 참 개화 초기, 우리나라로서는 개화 초기, 중국도 역시 그렇고, 하여튼 그 격동의 시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중이 선생이 이제 공부하면서 내놓은 결론과 또 자기의 논문을 보면 담어호결증, 담어득호결, 이런 결론을 제기했고, 담어호결이 지속되면 을결이 화열화독하여 담어와 독이 결합하고 이것이 낙맥을 막아 기와 진액을 소모시키고 기혈과 진액이 응체되어 동맥경화 반괴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말만 이렇게 읽어봐도 우리가 보통 동맥경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반괴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되면 벌써 이분은 몸속에 어혈이 많은 거죠. 어혈이, 담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어혈과 그런 것들이, 독들이 같이 서로 병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 내에서 혈이 흐름을 방해하고 하는 것을, 참 이 레이중이 선생의 이 독창적인 이런 사고가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30대 초반 중반에 이러한 어떤 치료상의 임상의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에 달려들어서 이거를 우리 동양의학적인 요법으로 구체화시키고, 가설을 제기하고 구체화시켜서 결론을 내고 치료의 요법을 만들고 자기가 약도 만들어내서 실제로 그 병들을 치료하는데 세상이 놀란 거죠. 실제로 치료가 잘 되고 지금 중국 내에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러한 반괴가 혈액을 막으면 관상동맥증의 불안정, 급성심혈관 사고 발생을
유발한다. 그래서 단고음을 창방하였다. 즉 약 이름이 단고음입니다. 단고음. 이것을 자기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비방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비방입니다. 그것이 단고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치료법을 개발한 거죠. 해갖고 거담화어, 청렬해독 그렇게 해서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담호, 독호결을 치료하였다. 그래서 또한 레이 선생은 심률실상, 부정맥이죠. 담호 도풍에 의해 초래된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 부정맥에 대해서는 말이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담호 도풍에서 나온다 하고 이 호결이 지속되면 독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풍사도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또 심계영방이라는 약도 역시 또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처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풍이 다른 거로도 오지만 이렇게 몸 안에 어혈이나 담이 많아서 그것이 반기가 형성되면 역시 그것도 풍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제창을 해서 그거에 대한 약물을 만들어서 사용해서 치료효과 굉장히 뛰어나서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치료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보면 역시 중풍도 풍사도 역시 이렇게 어혈과 담이 있어도 풍사가 올 수 있구나. 꼭 뭐 장부의 간양의 상황이다 또는 뭐 비장의 문제다 비위의 문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혈과 담으로도 풍사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것을 증명했고 이걸로 인한 치료법까지 독창적으로 비방을 만드신 분이에요. 굉장한 거죠. 양방의 의사가 양방을 포기하고 동양의학으로 돌아서서 자기가 그 동양의학적인 측면에서 약을 비방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분은 침보다는 약을 우선시하신 분입니다. 침보다는. 그래서 약을 우선시하고 그 약물의 효과나 약물의 배합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 물론 자기가 양방에서 배웠던 그 양방의학에서 쓰는 어떤 뭐 항생제다 또는 소염제다 뭐 그런 기타 어떤 화학적인 약물들도 있지만 이분이 선택한 중의학에서 사용하는 그 내추럴한 이러한 약물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인체가 치료된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만으로 해가지고도 뭐 짧게는 2개월, 3개월, 4개월 안에 모든 치료 효과들을 나타내고들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에 침이 좀 가미됐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네, 지금 중국에서는 침과 약이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특히 침보다는 약물을 이렇게 신봉하시고 약에 대해서 아주 어떤 일가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사용하면서 그 동양의학을 공부하고 동양의학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임상에 사용하면서 중의 이론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론을 중시하고 변증론치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주기 선생은 서희 출신 중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의 이론과 변증론치를 특별히 중시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가 양방에서 치료 경험도 많이 있지만 이 동양의학의 그 이론과 변증론치가 맞다는 얘기죠. 인정하신 겁니다. 인정을 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증론치는 중의 임상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중의가 질병을 인식하고 질병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중의가 즉 동양의학적인 그러한 그 사고와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라고 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방의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선생은 이런 임상변증 치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는데 첫째는 병, 증, 그 다음에 설, 맥, 방향의 차이성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기체의 전체적인 상태의 조정, 평행의 주의. 그러니까 전체를 잘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하나로 보는 정체관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정체가 전체적인 평형에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방의 용약과 변정, 그 다음에 희정성, 정의, 정량에 주의하고 동병이치, 이병동치, 변방과 변증의 상호결합에 주의하라. 지금 우리가 매일
공부하고 매일 치료하고 매일 사용하는 내용들이 동병이치 이병동치죠. 그 다음에 변방과 변증의 상호 결합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얘기하는 것이 약물의 용약과 변정, 그 다음에 시정, 그 다음에 정의정량.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약물을 주고 치료했을 때 이 사람이 먹고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약물을 가감을 합니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그 약물로 이 사람을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 독보적인 어떤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쭉 읽어보면 정체적인 전체관념을 따르고 장부간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 동양의학에서 지향하고 우리 연맹에서 지향하는 치료 방법이 바로 장부간의 관계죠. 정체관념과 장부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천인상응, 천인합일의 관점에 근거한 임증에서의 정체관념을 중시하고 또 변증 논치를 강조하지만 그것이 단면적이고 기계적인 운용은 거부하고 자연환경, 기후변화, 개인의 체질, 결합된 종합적인 운영, 그러니까 환자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현재 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다 집중을 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분은 심장 쪽을 보는데 관상동맥 경화증 치료에서 심장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장, 생극, 재화, 장부간의 상관 이론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조치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즉 심장은 치료하지만 심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심장의 그 현 상태에 그 나타나는 그 임상의 원인을 여러 가지 장부의 생극, 재화와의 관계, 다른 장부와의 어떤 도움과 협력의 관계 이런 거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장부를 치료해서 심장의 기능을 개선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심과 폐의 기혈상의, 심과 비의 모자상생, 심과 간의 기혈 조절과 정지상의, 심과 신의 음양상교, 수화기자가 모두 관상동맥 경화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부의 기능들의 이상이 있을 시에 심장에 영향이 올 수 있다. 반면에 또 심장에 영향이 있어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장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귀대사 레이중이 선생이 바라본 그 임상의 관점은 지금 현재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장부들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비장할 때도 공부했나요? 우리가 뇌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뇌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건드렸겠어요. 그러나 뇌에 염증이 생기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는 그것이 관련된 장부니까 관련 장부에서 이상이 생겨서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처럼 관련 장부에서 이상이 생겨서 뇌에 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체관념에서 바라보는 그런 치료법이다 또는 진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환자 가운데는 신정 부족 신양 효과가 많으므로 신음신양을 먼저 치료하여 심장을 치료한다는 종신치심을 주장했고 임상에서는 신양어에는 음양과 파극천, 부자, 유계, 녹각상, 녹용 등을 사용하고 신음어에는 생지황, 귀판, 산수유, 황백, 지모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였다. 이 밖에 지각, 불수, 화마인, 육종용 등 조리기열, 온윤 장도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심혈의 운행을 촉진시키고 관상동맥 경화증 환자가 변비에 의해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레이중이 선생도 온윤 장도하는 약물을 사용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치료에 쓰지만 온윤 장도에 신경을 쓴 거예요. 왜냐? 이 대장은 우리 몸에 폐와 물론 표리관계에 있지만 폐 기능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대장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나 또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런 계통에 다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의 원활한 소통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온윤장도다. 즉 막히지 않고 매끄럽게 장도가 통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돼야만이 심혈의 운행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심혈의 운행. 그래서 관상동맥 경화증 환자가 변비에 의해 병사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한다. 그래서 이 변비라는 질병이 상당히 신장에는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약간의 미열이 있고요. 혈압이 약간 올라갑니다. 변비만 있어도 혈압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장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벌써 하강, 통강 이런 게 잘 안 되죠. 어쨌든 레이 중이 선생도 이 온윤장도 하는 약물을 사용하였다. 이 중요한 얘기죠. 여러 가지 약물을 썼는데 변비를 막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도 특별히 이 장도를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방법이 있죠. 아침마다 우리가 말하는 스페셜한 소금을 한 컵이면 됩니다. 소금은 어차피 우리가 하루 종일 먹어요. 밥 먹으면서 소금기를 섭취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음식물과 들어오는 이상이 없는 것이 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함께 소금을 타서 물과 함께 한 컵을 들이키면 그것이 장도를 편안하게 해서 그래서 위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까지 내려가서 변비를 예방하고 막힌 장도를 뚫어주면 여기서 말하는 온윤장도가 되는 겁니다. 굳이 다른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간단히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스페셜한 소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스페셜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주겸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 더 스페셜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황토소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하였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옛날에 만들던 그 황토소금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 황토소금이 완전히 무색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심장을 치료함에 있어서 조리기혈 중요하고 온윤장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혀서 변비가 발생하면 병세가 악화된다. 이렇게 자기의 임상의 결과를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변비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약물을 썼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유명한 중국의 국의대사가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온윤장도다 이 말은 역시 뭐죠? 위기의 통강이죠. 통강, 하강. 막히지 않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시 심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충중참서 변병과 변증의 결합 이렇게 되는데 관상동맥 경화증의 발병은 대개 급하고 위중하므로 선생은 임상에서의 중서의 결합, 변방과 변증의 상호 결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양의학과의 그 결합은 뭐냐면 당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리면 호흡이 곤란하면 인공호흡이라도 시켜야 되겠죠. 그거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떠한 약물을 집어넣어서라도 일단 의식을 깨워야 되는 게 맞죠.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양방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 의학적인 면에서 응급의학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보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앞서 있죠. 그러나 우리 전통의학도 우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어떤 결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용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의의 변방, 즉 동양의학의 변병은 질병의 특이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고 중의의 변증은 질병 단계의 병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의 변병은 질병을 더욱 심도 있게 인식하는 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서의의 변병하는 방법은 각종 기기를 이용한 촬영 및 진단 방법이죠. 검사 방법이죠. 피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CT, 엑스레이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분이 사용한 것은 먼저
그런 검사법보다는 먼저 뭐죠? 예, 질병의 특이성. 먼저 진단이죠. 진단. 우리가 잘 쓰는 사진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병의 단계. 병의 단계는 벌써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초기, 중기, 말기, 뭐 회복기 이렇게 쭉 중풍 하나를 봐도 그렇게 쭉 나눠져 있죠. 각 질병마다. 또는 이게 허증이냐 실증이냐 한증이냐 열증이냐 허시 한일로 구별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병소에 어떻게 변형이 되었느냐, 정상적인 장부의 상태와 현재 변병을 일으킨 그 장소의 변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사진 촬영이나 기타 내시경으로 들여다본다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병소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에 들어가서 나중에 또 그것을 회복되었을 때도 검사했을 때 어떻게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을 이분이 선택한 것으로 봐서는 이분은 수술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 양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에서 병세의 경증에 따라 여기는 중의라고 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양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의와 중서의 결합 치료 방안을 선택적으로 응용하며 변방과 변증을 결합한 치료를 진행한다. 여기서 변방은 치료하는 그 병증의 어떤 처방이 중요하냐 이런 거를 같이 결합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관상동맥경화증의 혈압과점도의 합병에는 적작약, 수질, 지룡 이런 어떤 변방이죠. 어떤 지룡 50 등 활혈화호 통락 약물을 사용하고 당뇨병 합병에는 귀전후 마취현, 지골피, 황련, 그 다음에 갈근, 천화분, 고지혈 합병에는 포항, 산사, 결명자, 교고랑, 고혈압 합병에는 천마, 구등, 길근, 택사를 사용하고 비만 환자는 택사, 황련, 진피, 창추를 사용하여 거제 담습하고 부정맥 합병에는 고삼, 서장경, 인지, 황련, 감성 등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이렇게 이분은 그 약물의 약효를 적절히 배합하고 이렇게 하여서 이 심장병을 치료했습니다. 여기에 침이 가미됐으면 더 좋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약물만을 사용해서도 환자들을 완치시키는 그런 대단한 경지에 올라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을 찾죠. 치료법이 쉽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몸을 안 찔러도 되니까.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이 레이중이처럼 이런 구구의 경지에 올라서 있지는 않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 이런 약물들을 쓰면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 정도와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배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레이중이 선생님에게 배워야 되겠죠. 이분도 실제로 제자를 한 10명 정도 뒀어요. 박사급으로 한 대여섯 명 정도. 그 다음에 뭐 교수급으로 또 몇 명 해서 한 약 10명 가까이 제자를 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제자들은 아무래도 뭐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레이중이 선생이 아주 그 일가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약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변방을 만들고 또 자기가 어떤 그 양방의 지식과도 같이 결합해서 이러한 치료법들을 하는데 어쨌든 검사, 혈액 과점도 검사 이런 거는 피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반드시 양방의 피 검사를 해서 어떤 약물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동양의학 의사가 피 검사를 해갖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어떤 환자를 피 검사를 해서 그 피의 성분에 맞게 약물을 선택해서 할까요? 저도 피 검사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피 검사한 결과지를 갖고 오면 그걸 보고 저도 뭐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양의학 의사들은 이런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중의사로서 동양의학을 선택하신 이분의 어떤 그 생각과 그 사상을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환자의 어떤 그 고통과
그 환자의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다 접근하신 아주 굉장히 자애로우신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자세는 좀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담호호결론과 단누방 이러는데, 관상동맥경화증은 중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며 기혈음양이 부족하여 혈액의 운행이 부족해 어조가 발생하고 기기가 실조되어 기체혈어에 이르고 한사가 침범하여 한응혈어하고 담탁이 내생하여 담호호조하고 열독이 모여 여름 혈환 본허표실 허실협잡의 질병으로 본다. 이 가운데 본허는 기허, 기음양허, 음양양허이고 표실은 혈어, 한응, 담탁, 기체, 열독이다. 그래서 선생은 임상 경험을 통해 흉통과 흉민이 공존하고 설태가 니하며 맥이 삽하고 병정이 비교적 긴 일부 환자에게는 화담법이나 활혈화흡법을 단독 사용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흉비의 담탁설과 어혈설을 결합한 담호호결설을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담호호결증의 환자는 흉민통, 별기, 완비낭매가 있고 설태는 니하고 설은 자함하며 맥은 현활 또는 삽한 증상이 출현하는데, 선생은 이들을 활혈화어, 화담선비하는 단누방을 창방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누방은 약 이름이에요. 약 이름. 본 처방은 임상 증상에 따라 가감해서 사용하는데, 환자에게 기가 현저하면 인삼과 당삼을 가미하고 흉통이 현저하면 수질, 지룡, 삼치를 가미하고 비위가 허약하면 사군자탕과 합장하여 가미하고 담탁이 현저할 때는 이진탕과 합방하여 가미하고 열이 있을 때는 황련, 목단피를 가미하고 한이 두드러질 때는 육계부자, 세신 등을 가미해서 사용한다. 단누편은 중성약으로 개발되어 국가 3급 신약, 이름이 단누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유명한 약재입니다. 중국 가서 뭐 다른 약 살 게 아니라 이런 약을 좀 사와야 되겠죠. 네, 이런 약을 좀 사와야 됩니다. 단누편. 이렇게 자기가 그 어떤 비방을 창방하고 또 창방한 비방대로 현저히 치료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이분의 지금 경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단계까지 올라섰는지. 근데 불과 우리랑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분이 치료하는 내용이나 그 내용은 우리가 매일 공부하고 매일 말하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기에서 이분은 약물로 갖고 우리는 침이 위주입니다. 침이 먼저죠. 침이 먼저로 해서 어떤 이러한 그 증상을 따라서 우리가 침을 가감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본 처방은 임상 증상에 따라 가감하여 사용한다 그랬죠. 기가 떨어지면 인삼, 당삼을 가미하는데 우리는 장부 중에 닭이 가열한 장부를 선택하여 가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흉통이 현저하면 가슴에 통증이 많은 가슴 통증 줄이는 침을 동시에 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위가 허약하면 비경, 위경에 우리가 보탬이 되는, 비장과 위장에 보탬이 되는 이러한 사군자탕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러한 침자리를 가미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담탁이 현저할 때는 이진탕을 합방하는데 우리는 담탁의 주요 어혈이 풀어지고 담탁을 해지하는 뭐 풍룡을 비롯한 이런 혈자리들이 있죠. 예. 그런 거를 갖다가 가미하면 됩니다. 또 열이 있을 때는 우리는 여기는 황련, 목단피하지만 우리는 열을 내리는 그러한 침자를 하고 사열을 좀 해주면 되겠죠. 소상상향 또는 손가락 끝에 지단에 사열하고 뭐 안되면 대추열 사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물을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일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분은 약물을 선택했어요. 약물을 선택해서 이렇게 또 한이 두드러질 때는 육계부자 세신하에서 몸에 열이 발생하게 했는데 우리는 한사가 있는 그 한사는 몸 밖으로 빼주는 침을 놔줘서 몸에 있는 한사를 몰아내면 되죠. 네, 몰아내고 또 기가 부족하면 보하는 처음에 하여튼 다기한 그 다혈다기한 그런 혈자리들을 선택해서 몸을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역시 또
약을 또 사용해야 되죠. 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병세가 오래됐다든지 또는 몸이 많이 허약하고 음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반드시 약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 안 들어가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굉장합니다. 이분은 하여튼 이런 면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분이 임상할 때 이걸 좀 치료의 방법을 보면 우리가 이분은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이 방법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분의 이 사상을 보고 이분의 어떤 치료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는 침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침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느 경락을 어떻게 놓으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잡혀야 됩니다.